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랑 캄레니주맙의 병용요법인데 바로 헤파토셀룰러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치료제라는 건데요. 오픈 라벨로 진행이 되었고 페이스 2 트라이얼입니다. 이것은 2021년 2월 달에 퍼블리시드 된 앱스트랙입니다. 그러니까 AACR에서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를 발행하잖아요. 그 학술지 2월 호에 게재된 앱스트랙입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은 먼저 캄레니주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티프로그램드 데스 PD1 계열이고 아파티닙은 VEGFR2 계열입니다.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그리고 적응증은 HCC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환자들은 1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결과들을 보면은 ORR에 대해서 자, 퍼스트 라인으로는 34%가 나왔고요. 세컨드 라인으로는 22%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PFS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라인에는 5.7개월, 세컨드 라인은 5.5개월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또 이어서 1년 서바이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라인 74%, 세컨드 라인이 68%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 토대로 컨클루션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Promising Efficacy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이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요 문구가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게 이번 이슈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학술지가 발행이 되었는데 이 학술지의 하이라이트라는 말이고요. 이게 왜 하이라이트에 선정됐는지는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뉴스 기사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호에서 리보세라닙의 HCC 간세포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페이스 2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에 선정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ORR이 34%, 12개월 생존율이 74.7%. 자, 이 결과들은 아까 봤듯이 퍼스트 라인이죠. 세컨드 라인이 아니라 퍼스트 라인에 대해서 각각 OS가 12개월, 서바이벌 레이시 74%, ORR이 34.3%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자, 이러한 결과가 간세포암 1차 치료제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불리는 로쉬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립 병용요법과 비슷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기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로쉬의 아바스틴 성분은 베바시주맙, 티센트릭 성분은 아테졸리주맙 병용요법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최근에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 병용요법은 최근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한 결과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치료제 기대감에 따라서 하이라이트에 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보세라닙이 완전간에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간세포암 1차 치료제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불리고 있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립 병용요법과 비슷한 결과가 지금 캄레니주맙이랑 아파티닙의 병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리보세라닙과 캄레니주맙의 병용으로 한 간세포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은 현재 환자 모집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PFS 등 일부 탑라인 데이터는 2021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완료됐고 투약이 들어가고, 자, 임상이 진행이 되면은 올해 안에 탑라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올해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죠. 간암 병용요법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를 우리가 2021년에 받아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완전간의 사례가 지금 간암, 폐암, 위암, 식도암은 물론 혈액암과 뇌종양까지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뭐가 발표됐느냐, 완전간해가 발표된 것만 10개 암종 15개 적응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적응증 그런 게 아니라 15개 적응증의 완전간의 사례들이 발표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앱스트랙으로 넘어와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학술지가 2011년 2월에 발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표지 사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월 달에 발행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입니다. 보면은, 자, 색깔이랑 표지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2월 달 거, 3월 달 거, 이렇게 매달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가 아파티닙의 앱스트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3월 달 거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2월 달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임상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 발표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 앱스트랙이 학술지에 실리는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내려가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NCT 넘버도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페이스 2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ORR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 2거든요. 그래서 ORR을 이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밑에는 세컨더리로는 뭐 DCR, OS, PFS 이렇게 있는데요. 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RR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서치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게 ORR인 것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지표가 ORR이었으니까 ORR이 가장 먼저 나왔던 거죠. 자, 34%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한번 보면요, 19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롤먼트를 했고요. 자, 이 환자들의 구성을 보면은 70명의 환자들은 퍼스트 라인, 120명의 환자들은 세컨드 라인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 120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020년 1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결과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스터디 디자인에 보면은 Actual Primary Completion Date이 2020년 2월 29일, 그리고 Estimated Study Completion Date이 2021년 6월 1일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전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측면을 한번 보면요, 여기 두 명의 이 트리트먼트랑 관계된 사망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리버세라니 단독에서는 이러한 결과들, 부작용들을 보기는 힘든데, 지금 이게 캄레니주마비랑 리버세라닙의 병용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두 명이 이 치료랑 관련된 사망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추정해보건데 캄레니주마베의 부작용이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근거로는 그 리버세라닙은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죠. 리버세라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작다라는 건데, 자,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가장 커먼한 부작용은 하이퍼텐션이었다고 합니다. 34%가 하이퍼텐션, 그리고 그레이드 3가 넘어가는 부작용이 77%, 전체 190명 중에서 147명이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은 아무래도 캄레니주마베의 부작용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두 개의 약을 같이 쓰니까 같이 합쳐지면서 기존에 단독으로 썼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두 약을 같이 쓸 때 새롭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리버세라닙이랑 캄레니주마브를 같이 사용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레이드 3가 77% 부작용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리를 해보자면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2월호에 발표가 된 아파티닙 캄레니주마브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암치료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들은 하이라이트에 선정이 되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최적의 조합으로 불리는 아바스틴 티센트립 병용요법과 비슷한 결과, 필적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체 치료제 기대감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인 기준으로 ORR은 34%, 그리고 12개월 서바이벌 레이트는 7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